사실은 이해운 이 후보자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좀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이 소수지만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해수부 장관의 뭐 조경태 의원 뭐 이름 오르내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합리적인 보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다 데려간다 정부가 그럼 우리는 사실은 고립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실제로 고립되거나 아니면 이 고립된다라고는 위기감 때문에 다시 살아나거나 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저는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그 전까지 국민의힘이 되게 확장 전략을 펴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하겠다는 말 말고요. 네. 실제로 그런 전략적인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엄청나게 타격이 되죠. 왜냐하면 이 땅을 뺏기는 게 되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쪽은 그 땅은 지금 현재로는 1차 그게 아니에요. 지도부를 입장을 네, 지도부의 어떻게 봐도 예를 들어서 장동혁 그 대표의 필리버스터 네. 그게 뭐 되게 뭐 지도력 무슨 지도력이냐면 우리 편 다 모여라라는 지도력이에요 실제로. 그게 뭐 희생적인 모습을 통해서 중도 확장 정책 이런 메시지나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단 한 번도 장동혁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네. 말 몇 마디 빼고는 전부 핵심 지지층들을 가지고 최소한의 이 먹고 살 거는 이것만 챙기자라고 나는 판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걸 되게 기회 요인으로 생각하고 내부의 색깔 애매한 사람들 당원 70% 그거 관철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네. 단핵을. 그게 뭐 나중에도 이야기 나오겠지만 한동훈 대표류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을 가지고 오히려 흔들리고 당을 흔들고 나가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을 걷어내는 기회로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공격의 칼날들을 더 세울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고립하는 전략이네요, 그게. 뭐 더 고립될 것도 없잖아요. 스스로 고립,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스스로 고립하는 게 무슨 전략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그리고 스스로 거지. 고립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고립당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조경태 의원을 해수부 장관 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분은 미안하지만 정치인인데 일솜씨 쓰임새 그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그동안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이다. 뭐 전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내가 다 생각이 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까지만 딱 가고 이제 내일부터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아니, 들어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생각이 없으시네. 1월 1일부터 달라질 것이다 했는데 하도 네. 이제 보수신문에서도 비판을 많이 하니까 일정을 좀 땡겼다. 그래서 12월부터 달라지고 있대요. 네. 근데 아 그런 거였어요? 그런 지금 거였구나. 뭐가 달라졌냐. 그랬더니 무슨 정책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했대. 네. 근데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 안 남아있잖아. 했겠죠. 뭐 거짓말 했겠습니까? 어디서 했겠지 뭐. 그러면 안 한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정치인이 하는 말은 국민이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거 이른바 중도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 진짜 궁금해서 국민의힘의 꽤 중진 의원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왜 중도 확장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의원의 답은 공포감이 있대요. 공포감? 어떤 공포감이요?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에 탄핵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대요. 네. 근데 그 바람에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당원들 사이에 차기 대선 주자에서 4등인가로 미끄러졌답니다. 1등이었는데. 그걸 보고 공포감을 가졌다고 그래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윤 어게인이라는 주장이 옳지는 않지만 저 사람들이 현재 우리 당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구나. 네. 장동혁 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중도 확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거기 올라타는 게 생각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상황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고립 전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상황은 생각보다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가성비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생활 공작소의 다양한 상품을 더욱 저렴하게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일단 어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그 말 많고 탈 많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은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돼 있던 게시물들을 살펴봤더니 IP가 2개밖에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명이인 이름에서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거는 가족이 쓴 게 맞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징계 같은 경우는 윤리위에서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윤리위에 이 결과를 넘겼습니다. 이제 윤리위는 지금 윤리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윤리위원장이 임명된 뒤에 아마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일단 그 한동훈 대표 반발하는 것 전에 하필이면 이 시점에 왜 이런 발표를 했느냐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죠. 배현진 의원이 뭐 그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맞죠. 정치인들은 모든 걸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니 여당의 악재가 저렇게 터졌는데 네. 왜 우리끼리 자멸의 길을 가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네. 그건 맞고요. 근데 그 이호선 당무 감사위원장 네. 그분은 굉장히 소신이 강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무도 못 말린 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의심스럽긴 해요. 이게 이재명 정부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저런 것 아닌가라고 그렇구나. 그런 의심이 갈 엑스맨이구나. 정도로 분란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막 이렇게 갈 때까지 가는 거 보니까 앞으로 윤리위원장 아직 임명이 안 됐죠. 네. 윤리위원장 임명이 되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거나 아니면 한 2, 3년 당원권 정지까지 가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참 신기하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중도 확장하고 당내 통합을 해야 될 텐데 정 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장동영 생각이 없다. 대표는 아무 생각이 없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진짜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흐름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그 악재 그리고 악재가 김병기 원내대표 그런 건도 있지만 네. 이해운 그 후보자 임명이나 이런 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악재로도 볼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이걸 하느냐. 근데 보면은 흐름은 거의 오히려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배신자 프레임, 네. 이해운도 배신자고 한동훈도 배신자고 다 배신자인 거예요. 지금 네. 우리는 초질간 우리 쪽을 딱 뭉쳐서 가는 걸로 딱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서 한치 흐트럼 없이 그냥 저는 딱 따박따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네. 그 사람들은 되게 치열하고 헌신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딘가로는 가고 있다.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영남자민련 이런 표현을 자기 내부에서도 나올 정도로 네. 근데 그게 그걸 이겨내겠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마지막 방어선을 염두에 두고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세게 뭐라고 하기에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되게 세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캥기면 더 세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당에서는 일사불란하게 딱 가버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배경에 국민의힘도 강성당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도 이제 당원들 지분을 확대해 달라 해서 지금 70%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있으면 100%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이 우리 썸네일에 나와 있는 저거하고 매우 비슷하지만 다른 그림을 어디 가면 보실 수 있냐면 네. 국민의힘 당사 여의도 당사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앞에 매일 지나다니니까 보죠. 이 피켓팅을 합니다. 여성 당원들이. 근데 저 썸네일에 있는 그림하고 매우 닮았지만 다른 한동훈 네. 전 대표의 얼굴을 한번 직접 보세요. 제가 더 이상 묘사 안 할게요.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싫어해요. 하도 이상해서 국민의힘 굉장히 오래된 그 책임당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한동훈 왜 이렇게 미워하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재명이나 민주당보다 한동훈이 더 밉대요. 네. 도대체 왜 그러냐? 네. 전직 당신 당원이었는데. 근데 그게 내란 프레임을 한동훈이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란 프레임은 민주당에서 만드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비상계엄 직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기자회견한 걸 보고 저거는 내란을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대요. 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다 듣고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미워하기 위한 근거를 거기서 찾더라고요. 네. 참 묘하다. 아니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보다 더 싫으냐 그러더니 더 싫대요. 저건 무조건 우리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쉽지 않겠네요. 한동훈. 그래서 쉽지 않겠다. 이게 단순히 그냥 정동영 대표의 정치력 부족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그러니까 윤 어게인을 외치는 강성당원들이 한동훈하고 도저히 같이 정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결과가 나온 직후에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아예 말을 안 했었는데 가족이 쓴 게 맞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족들이 익명의 당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 칼럼을 올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가족은 죄가 없고 만약에 비판을 하려거든 나에게 비판을 해라 얘기를 했는데 사과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익명 게시판이고 당연히 누구라도 익명으로 누구를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 올린 것은 정말 이제 뭐 엄청난 나쁜 표현으로 쓴 게 아니라 그냥 사설 칼럼을 올린 정도다. 까지만 이제 인정을 한 거고 사과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게 이호선 위원장이 뭔가를 이제 올렸는데, 우리 가족이 썼다고 올렸는데 이거는 조작된 거다. 일부가 이제 조작됐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서로의 공방을 막 이어가고 있는데,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이제 처신? 어떻게 보면 대응?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 네. 그겁니다. 절대로 사과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치에서 중요한 게 내용보다도 태도거든요. 일단 본인이 좀 쓴 게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가족이. 아니, 본인은 절대 안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 쓴 것도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 이제 가족이 일부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이제 본인도 쓴 게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한 거고요. 일부는 이게 가족이 쓴 걸 내가 뒤늦게 알았다. 이런 걸 보니까 이제 가족이 쓴 것도 있고, 그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전직 당대표가 네. 그런 걸 썼으면 잘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예 뭐 그때 뭐 좀, 이렇게 해서 썼는데, 일단 사과까지는 안 해도 태도라도 좀 이렇게, 뭐 미안하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상대방에서도 뭐 이렇게 좀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뭐 태도를 보면 내가 뭘 잘못했냐 뭐 이런 태도 아니에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부 인정을 하는구나라고 송채경 기자는 해석을 해주시는 거지. 네. 한동훈 그 전 대표 이 텔레비에 나오는 얼굴이나 페이스북에 쓴 글 전체 톤으로 보면 내가 뭐 잘못했어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제 미운털이 박힌 거죠. 이 국민의힘 여성 당원들한테. 그래서 이게 참 확실히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앞으로 이거 헤어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은 본인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 당원 거기에 아예 가입한 적도 없다.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써 있는 거는 이건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에 맞게 메시지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이게 똑똑한 사람이 네. 정치적으로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좀 더 빨리 해버렸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게 사람들한테는 괘씸한 거예요. 네. 알았네. 아니라더니 알았네. 알았는데 가족들이 썼다 말다 이렇게 막 논란이 되고 있는 중에도 가족을 위해서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이 지금 완전히 밝혀지고 나니까 가족들 건드리지 마라. 지금까지 다 건드려 놨는데 가족들을. 그리고 이제 실체가 다 드러나 버렸는데 그런 진즉 나왔을 때 가족들이 애정을 갖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자연스러운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진 권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한 번 정도 풀어줬어야 되는 건데 네. 지금까지 아예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타이밍을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저번 전대 때 출마 안 한 거 타이밍 완전 놓친 거죠. 저는 거기서 정치적으로 저는 완전 자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핵심적인 지지 세력들에게 구애를 해가지고는 승부를 못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전당대회 나와가지고 자기의 기본적인 자산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특검에서 증인 요청했을 때 네. 가가지고 내란이나 개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전향적인 모습, 일관된 모습들을 보이고 그러면서 정책 지분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런 게 왔을 때 도저히 안 되니까 나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일어설 수 있는 다른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잃었죠, 지금. 네. 지금 누가 따라 나가겠습니까? 무슨 믿음을 줘서. 저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밀려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단계에 이를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안타깝고 안쓰럽죠. 그러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좀 진짜 들었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네요. 애정이 있으시네. 연말에 왜 이럽니까? 연말에 덕담도 좀 하고 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막 구구절절한 해석보다 사무실 기자님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 보통 하시잖아요. 네. 전 되게 쪽팔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창피해서? 네, 그러니까 그림이 상상이 되잖아요. 막 게시판. 그리고 가족들이 실제로 그분들이 다 했어도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네. 한 명이 이제 다 돌려줘가지고 그냥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쭉 있는 거 가지고 뺐다가 다시 로그인 해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히히덕거리고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한동훈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그 그림을 연상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끄럽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이걸 그냥 부정하지 않고는 그걸 견딜 수가 인정할 없구나.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저는 딱 그 감정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해요. 미안하다고 그러고 장동혁 대표는 그럼 징계 절차 중단하고 이게 그나마 그쪽에 최선인데 둘 다 안 할 것 같습니다. 둘 다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측 가능하니까 좋죠. 그러네요. 아무리 취재를 해도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른바 보수 쪽을 걱정하는 사람들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요. 또 이게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 신이 인간한테 모든 걸 다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조금 못되게 만들고 약간 머리가 모자란 사람을 착하게 만드시는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 뭐 공부 잘하고 뭐 검사로서 막 날리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겸손할 줄 아는 인성과 뭐 인품 이런 걸 주지는 않았구나. 이런 걸 요새 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 윤석열한테 주량을 줬네. 주량만 준 것 같아요. 주량만. 뭐 다른 건 별로 안 준 것 같아요. 착한 성격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이야기 꼭 주량만. 한번 하고 싶었어요.